네, 안녕하세요. 어저께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세 나라가 원자력 잠수함에 관한 3국 협정을 맺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으로부터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 5척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공격 원잠이라는 것은 무기는 비핵 무기입니다. 목표는 적국의 잠수함이나 적국의 함정을 공격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공격 원잠은 미국의 핵심 기술, 아마도 원자로를 뜻하는 거겠죠. 미국의 핵심 기술을 사용해서 영국이 설계하여 오스트레일리아가 직접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오스트레일리아의 결정에 의해서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틀어막는 데 있어 결정적인 변수가 생긴 겁니다. 오늘 이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에고에서 이제 오커스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거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가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잠수함에 관한 이런 협조를 받기로 한 것은 65년 만에 어떤 데자부 같은 느낌을 줍니다. 1958년에 영국과 미국 사이에 원자력 관련 상호 방위 조약이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이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잠수함 기술과 잠수함 발사 핵 탄도미사일 기술을 취득했습니다. 이번 다시 그 영국과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의 3국 조약에서는 물론 핵무기, 즉 핵 탄도미사일은 없지만 핵 추진 잠수함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국, 미국, 그 오스트레일리아 이 3국 사이에 이런 협정이 맺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이제 한 몇 개월 전인가 저도 요새 하도 정신이 없어서 그 보수당 정부에서 노동당 정부로 바뀌었죠. 그래서 보수당 정부가 원래 이 원자력 잠수함을 들여오려고 하면서 프랑스랑 맺었다가 그것을 벌금을 내고 프랑스랑 계약을 깨고 미국으로부터 버지니아 원자력 잠수함을 맺기로 한 상태에서 보수당 정부가 선거에서 깨져가지고 노동당 정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서 이걸 보류를 시켰었죠. 그랬다가 이게 다시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잠수함 들여오는 걸로 하고 플러스 영국이 같이 끼는 그런 오히려 더 좋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버지니아는 어떤 잠수함인가? 이게 좀 살벌한 잠수함이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공격 원잠 중에 최신형 원잠입니다. 2004년에 첫 취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22척을 건조했고요. 그중에서 21척이 활동 중입니다. 미국에는 공격 원잠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스안젤레스급이 있죠. 이거는 이제 1976년에 첫 취역을 했고요. 62척을 건조해서 이제 선령이 다 이제 돼가기 때문에 차례로 이제 은퇴를 하고 있고 지금 26척이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울프급이 있는데 그건 1997년에 첫 취역을 했고요. 이걸 한 3척쯤 건조를 하다가 원래 계획보다 축소를 해서 3척에서 중지를 하고 버지니아급으로 설계를 바꾼 겁니다. 버지니아급은 지금 SSN-X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호주가 받게 될 그 버지니아급이 지금 상태의 버지니아급인지 업그레이드된 버지니아급인지 참으로 흥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이 업그레이드 포인트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4가지 포인트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보다 무슨 방식을 써서 이제 아마 소음이 더 감소한다. 이게 아마 저걸 쓸 겁니다. 그 전기 추진 방식. 그러니까 지금은 원자력 잠수함에서부터 스크루까지 기계적으로 연결하는데 원자력 잠수함에서 배터리로 뺐다가 배터리에서 전기로 구동을 시키게 되면 소음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소음이 더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텔스 소재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잠수함 표면에 최신 스텔스 타일을 붙이면 또 이 소나에 대해서 스텔스가 더 이제 막강해지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엄청난 그 전자 반도체 소자가 이렇게 발전을 하니까 이제 음향 탐지 소나가 더 강화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원자력 잠수함 안에
무인 잠수정을 품고 다닐 수 있고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을 두는, 그래서 무인 잠수정에 말하자면 그 모함이 되는 그런 형태로 혹시 더 이거를 개선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무인 복합 작전.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이게 진짜 살벌한 건데요. 우리 홍상어 어뢰 있잖아요. 그거 로켓으로 쏘잖아요. 그런데 로켓으로 쏘면 좀 멀리 쏘면 어떻지? 그런데 한 30km밖에 안 쏴요. 그 왜 그럴까? 잠수함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0km만 쏘는 거예요. 잠수함이 독자 판단을 해서 쏜다. 그럼 잠수함의 음탐이 뭐 그래도 확인하는 게 한 40km 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 쏘면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 기껏 로켓으로 쏘는데도 한 20km, 30km밖에 안 가죠. 홍상어 어뢰가. 그런데 이거를 한 300km를 쏜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소나로 공격 목표를 발견해내는 게 아니라 잠수함과 연락을 취하는 어떤 다른 방식, 예를 들어서 무인 잠수정이 나가 있어서 무인 잠수정이 여기로 어뢰 쏴주세요 하면 잠수함이 어뢰를 쏘는, 혹은 초계기가 비행기 쪽에서 적을 보고서 잠수함한테 어뢰 쏴달라 그러면 이 잠수함이 300km 어뢰를 쏘면 그 다음에 그 어뢰를 말하자면 비행기가 최종 좌표를 주죠. 어뢰가 공중을 날아가니까 공중 날아갈 때 그러니까 공중에서는 아직 전파 통신이 되니까 최종 좌표를 입수 직전에 최종 좌표를 주면 그때 어뢰가 입수를 해서 그 다음부터 쭉 가는. 그래서 이 300km 이상 가는 초장거리 어뢰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공중에 드론이 떠 있고 드론에는 이제 저런 어뢰는요 한 방 맞으면 항모도 동강 나버리거든요. 드론에는 그런 어뢰가 없죠. 근데 드론이 100km 바깥에서 항모를 발견해서 적 항모를 까마득하게 뜬 드론이. 그런데 잠수함은 다시 이 항모로 계산을 해서 한 250km쯤에 있는 거라. 그러면은 잠수함은 통신 패드를 물 밖에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중 드론이 잠수함한테 통신 패드를, 잠수함이 완전 물속에 있을 땐 통신이 안 됩니다. 통신 패드를 통해서 지금 쏴라 그러면은 이제 대충 한 잠수함 입장에서는 좌표라는 게 계속 배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대충만 보고 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공중으로 어뢰가 이제 우리 홍상어처럼 로켓에서 쫙 날아가죠. 날아갈 때 입수 직전에 되고 너 최종적으로 어디쯤이야? 거기서부터 네가 추적해서 때려 하고서 그 드론에서 비행체에서 오다가 나간다고요. 저런 식으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호주가 지금 상태의 버지니아를 받을지 업그레이드된 버지니아를 받을지 이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미국이 그 인색해서라기보다도 업그레이드가 그때까지 안 끝날 수가 있거든요. 저기 호주가 아마 처음 받는 게 지금부터 한 10년 후쯤 받을 텐데 1930년대 초반에 받거든요. 그때쯤 업그레이드가 끝나면은 아마 업그레이드 버전 받으면 정말 살벌하죠. 예. 업그레이드 우리 호주 아재들 업그레이드 버전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냐? 오스트레일리아가 이렇게 딱 이제 공격 원잠을 한 6척 구축한다. 이제 2040년까지.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2040 몇 년까지. 이게 이제 중국을 포위하는 뉴벨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의 억지력이 해양 사이드의 억지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일본, 대한민국, 그 다음에 대만, 필리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딱 갇히는 거예요, 저게. 갇히게 돼요.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주가 왜 이 정도까지 열받았나?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중국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앞마당 4개 섬나라를 건드렸어요. 중국이 이제 친중, 종중으로 끌어들이려고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그 다음에 바누아투, 솔로몬 제도 4개를 건드렸죠. 솔로몬 같으면 아주 심각해서 증상이 아주 심각해서 중국의 아마 공안 시스템과 공안 경찰을 들여다가 솔로몬 제도의 치안을 맡기려고 하다가 정부가 바뀌었죠. 그래서 그게 다시 원위치 됐죠. 예. 이거가 이제 이 사진에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멜라네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이거든요. 저 지금 빨간 점들을 가만히 보세요. 맨 왼쪽 위가 파푸아뉴기니아.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와서 솔로몬. 다시 오른쪽 아래로 와서 바누아투.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약간 위로 올라가서 사모아. 그렇게 해서 이게 다 멜라네시아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을 연결하는 섬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지역을 장악하면 어떤 군사 충돌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 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와 미국의 해상 연결 통로가 끊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게 뭐 영종도 근처에 어떤 섬나라가 있는데 그 원래 우리랑 가까운 섬나라인데 그걸 중국이 와서 공작해가지고 장악을 한다. 혹은 부산 앞바다의 대마도가 별도의 섬나라고 우리가 그 대마국과 우리가 굉장히 친했는데 그걸 중국이 공작해서 장악한다. 뭐 이런 정도 사건의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마국, 제주국, 울릉국을 다 중국이 장악한다. 원래 우리랑 친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호주의 역사적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다 호주 사람들의 피가 묻은 곳이에요. 이게 태평양 전쟁의 격전지입니다. 솔로몬 제도를 둘러싼 쟁탈전은요, 미드웨이 해전보다도 6개월 앞서서 5개월 앞서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이제 1941년 12월에 진주만이 깨지죠. 1941년 12월에 진주만이 깨지고 나서 일단 그 하와이 근처에 그 해역권을 장악하는 거대한 해전이 그게 미드웨이 해전이잖아요. 그게 이제 1942년도 6월이에요. 미드웨이 해전이. 그런데 솔로몬 제도를 둘러싼 전투는 그거보다 5개월 앞서서 1942년도 1월에 붙어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12월에 전쟁 붙었잖아요. 일제랑. 한 달 후에 여기서 전쟁 붙는다니까요. 그 정도로 중요한 라인이에요. 저게. 왜 그러냐면 저거가 끊기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와 미국의 해상 연결 통로가 끊기기 때문에 그 정도로 민감한 데예요. 그래서 보면 솔로몬 제도 1941년 1월에서 42년 1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까 바누아투를 찾아내요. 그 다음에 뉴기니아에서 큰 싸움이 붙어요. 람보울인가 람보운가에서. 그리고 나서 뉴기니아 다음에 펄쩍 뛰어가지고 필리핀을 1944년에 필리핀을 공략을 해요. 그래서 필리핀을 웬만큼 공략이 끝나고 나면 일제가 동남아로부터 석유와 고무와 이런 전략 기타 광물, 몰리브덴 이런 특수강 재료들 이런 것들을 특수합금 재료들 이런 걸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평양 전쟁을 복기를 해보면 솔로몬 제도에서 필리핀까지가 태평양 전쟁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대부분의 전사자가 발생을 했어요. 솔로몬 제도에서 필리핀이 그 태평양 전쟁이라니까요. 미드웨이는 중간에 한번 건너뛴 거, 그거 당연히 먹을 거 먹은 거고. 이런 전투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이, 오스트레일리아 인구 얼마 많지 않잖아요. 무려 17,500명이 숨집니다. 부상이 25,500명이에요. 예. 그 다음에 미군이 전사가, 태평양 전쟁 전사가 10만 명 이상이고 부상이 15만 명 이상입니다. 심지어는 네덜란드까지도 전사자가
무려 2,600명입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운영했잖아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동남아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 오스트레일리아 입장에서 여기 우리 목숨줄이야. 근데 니들이 와서 이거를 뭐 종중 조건으로 싹 바꿔갖고 장악하려 그래? 열을 받죠. 열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그런 그 선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는 여기 너희 못 가불게 하겠어. 자, 중국이 얼마나 뻔뻔한지 보십시오. 이 아저씨 저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가 뭔가 되는 아저씨죠. 한번 보세요. AUKUS will transfer large amounts of weapons-grade, highly enriched uranium from nuclear states to a non-nuclear state. It risks nuclear proliferation and violates the aims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뭐 핵 확산 이렇게 반대하는 평화스러운 사람들이 왜 북한 핵과 미사일은 그렇게 다 내버려 두고 산대요? 굉장히 뻔뻔한 얘기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도 또 펄쩍 뛰죠. 네. 러시아를 보세요. 얘들은 또 뭐 굉장히 또 그 인종주의적 발언을 해. 다 참. The Anglo-Saxon world, 라브로프, with the 예, creation 러시아 of structures like AUKUS, 그 and 외교장 with the 외무부 장관. advancement of NATO military infrastructure into Asia, is making a serious bet on many years of confrontation. 네, 쉽게 말하자면 앵글로색슨 일당이 평화스러운 아시아에 위험천만한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소리잖아요. 좀 그렇죠. 네. 자, 이제 좀 차분히 살펴보죠. 중국은 그럼 원자력 잠수함 없어? 네, 중국은 6척을 갖고 있습니다. 공격 원잠 6척. 그 다음에 공격 원잠이라는 건 비핵이죠. 그러니까 원자력으로 추진은 되는데 핵무기는 없는. 그리고 이제 핵무장 원잠이 또 별도로 6척인데 저는 이제 핵무장 원잠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공격 원잠은 핵무장 원잠보다도 더 문제가 많아요. 더 시끄럽고. 예, 한번 직접 얘기를 들어보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 원자력 잠수함은 70년대 소련 잠수함보다 소음이 심합니다. 예, 바닷속 경운기입니다. Even if you put a longer range missiles on the Jin-class submarines, it's still the Jin-class submarine. They're still as noisy as the old ones. Hans Christensen has studied the status of American nuclear weapons since the 1980s. And since noisiness impacts an SSBN's survivability, it makes it harder for China's submarines to travel further from the shores without being detected. Even if you get longer range, that range is not sufficient to cover all of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unless you sail far into the Pacific. And that's also difficult for China's submarines to do because of U.S. anti-submarine defenses across the Pacific Ocean. Sea-based nuclear capabilities is one area in which China still lags behind the United States in a very significant manner. China understands that eventually nuclear submarine may be the most survivable part of a country's nuclear arsenal. So China had this long-term ambition to eventually acquire very advanced nuclear submarine technology. 네. 원자력 잠수함은 뭐 한번 입수를 하면 이론적으로는 한 2, 3개월도 입수를 해요. 사람이 버티는 정도까지만 입수하면 되니까 입수할 수 있으니까 무한정이니까 산소도 만들어 쓰고 바닷속에서 이게 이제 이런 잠수함의 그런 약점이 뭐냐면요. 들키면 뭐 험한 말로 미국이 공작해가지고 물속에서 작업해서 침몰시켜버리고 딱 모른 척하고 있으면은 미국이 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실종 상태가 돼버려요, 저게.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에요. 아까 말하잖아요. 원자력 잠수함의 생명은 소음에 달려있다. 들키냐 안 들키냐에 달려있다. 저게 전쟁 때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래요. 저 물건이 워낙 은밀한 물건이어서 은밀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제 행적도 아무것도 안 밝히고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디 누구 아는 사람도 하나도 안 만나고 어디서 숨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저한테 원한을 가진 사람이 저를 죽인 다음에 그냥 묻어버리면 원래도 실종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해도 사람들이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의심도 못해요. 원자력 잠수함이 그런 물건이에요. 그냥 실종 상태인 거예요, 저게. 조용하게 숨어서. 그러니까 경운기 소리를 낸다, 바닷속 경운기 소리를 낸다라는 얘기는 원잠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중국 원잠이 그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원자력 잠수함, 핵무장 원자력 잠수함을 미국과 비교를 해볼게요.